코사인 제1법칙을 볼 건데요. 이 공식은 사실 생긴 건 굉장히 길지만 꼭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 공식이고요.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A, B, C가 있는데 당연히 대변은 소문자로 탁탁탁 적혀지죠. 이때 변 A가 이렇게 된대요. C라는 변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고 플러스 또 B에다가는 코사인 C를 곱해서 두 값을 더한 게 변 A의 길이가 된다는 정리입니다. 이런 게 B도 있고 C도 있어서 외우려고 덤비면 조금 언짢죠 이게. 그런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삼각비 훈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꼭지점 뭐 A, B, C가 있고요. 대변이 A, B, C가 있을 때 이게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바로 안 나오면 같이 함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 A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B 사인 A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혹은 탄젠트 C분의 C요. 혹은 C 탄젠트 A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바로바로 나오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함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하는 값을 알면 곱하고 모르면 나눠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A가 궁금합니다. 변 A가 여기가 궁금합니다. 근데 각 A의 입장에서는 얘가 사인이거든요. 사인. 근데 사인인데 사인은 B분인데 이렇게 이 값을 알죠. 알면은 B에다가 사인 각 A를 곱하시면 된다고요. 왜요 그러면? 사인 A라는 값이 B분의 A인데 뭐 A가 궁금하다면 양변에 B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이, 이 장면이 지금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다시요. 삼각형을 그려서 다시 좀 현실감 있게 훈련을 해보면 얘가 각 A래요. 근데 이 변의 길이가 5고 이게 궁금하대요. 이게. 그럼 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각 A의 입장에서 두 변은 사인의 관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 A는 5분의 X니까 양변에 5를 곱한 5 사인 A가 X구나.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바로. 그리고 분명히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그래서 시작하는 걸 알면 곱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인을 한번 읽어보면 이 친구가 사인 A는 5분의 몰라잖아요. 5분의 몰라. 시작하는 건 적어도 5라는 걸 안다고요. 그럴 때는 곱하시라고요. 당연히 5에다가 누굴 곱하냐? 우리가 읽은 삼각 B를 곱하시라고요. 이렇게. 다시.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 밑변이 궁금하대요. 밑변. 그럼 이 밑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각 A의 입장에서 우리는 얘를 코사인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을 읽어보면 5분의 이렇게 읽으실 거 아니에요. 5분의 몰라가 되죠. 5분의 몰라. 그러면 이렇게 5분의라는 시작하는 값을 알 때는 5에다가 곱하시라고요. 우리가 읽은 삼각비 코사인 A를요. 이게 무진장 빠르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요. 좀 지워놓고 다시요. 삼각형 하나 더 그릴 겁니다. 한번 그리고 또 해보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5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각이 A래요. 궁금하답니다. 빗변이 궁금하답니다. 빗변이.
그러면 각 A를 바라보면서 빨간색 변과 저 길이 O라는 변을 바라보시면서 당연히 우리는 사인을 바라볼 거예요. 사인을. 그럼 읽으려고 하는데 시작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가 되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이 변을 곱하시는 게 아니라 나누시면 된다고요. 뭐로 나누냐면 곱하는 것도 삼각비였던 것처럼 나누는 값도 삼각비로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고요. 다시요. 요 그림 가지고 또 이번에는요. 요 밑에 이 밑변이 궁금하대요. 밑변 간단합니다. 삼각비를 뭐를 읽으실지 선택만 하시면 돼요. 여기선 당연히 탄젠트로 읽으면 되겠죠. 탄젠트로요. 그럼 읽으려고 하는데 몰라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찌끄고 나눌 겁니다. 뭘로 곱하고 나누냐면 전부 삼각비라고요. 이건 탄젠트로 읽은 거니까 사인이 아니라 탄젠트 A분의 O 이렇게 읽으셔야죠. 이렇게. 이 읽는 훈련이 바로바로 되셔야 돼요. 그럼 다시 처음에 그렸던 삼각형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A, B, C라고 아까 적었어요. 대변은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예요. 아까 A를 제가 B, 사인 A라고 적었었습니다. 그거는 각 A 입장에서 사인을 읽은 거고요. 시작하는 변의 길이가 B인 걸 아니까 곱해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적었냐면 혹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탄젠트 C분의 C라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한 거냐면 각 C의 입장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우리가 탄젠트 이것분의 이거요. 근데 이게 궁금하다고요.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몰라. 그러면 각 C 탄젠트를 읽어보시면 모르는 것분의 C니까요. 이때는 탄젠트 C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시작하는 값을 알면 곱하시고 모르면 나눠라입니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정리는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가 증명이 됩니다. 한번 그걸 해보죠. 지금 변 A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얘기는요. 이 변이 바라보고 있는 대각이요. 거기 꼭지점에서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 빨간 부분과 이쪽에 녹색으로 할까요? 녹색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빨간 변을 빨리빨리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빨간색 변은요. 각 B의 입장에서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근데 시작하는 값을 읽어보시면 C분의인데 시작하는 값을 아니까 우리가 당연히 C라는 시작하는 변 길이에다가 삼각비 코사인 B를 곱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녹색 변 부분도요. 이번에는 각 C의 입장에서 보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코사인으로 분석을 하면 읽어보면 B분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거기에다가 삼각비를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바로 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대단한 공식 아닙니다. 그럼 B는요. 삼각형을 세로 그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세로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요. ABC가 있어요. ABC. 한 번씩 유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가 B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인데 만약에 B라는 변의 길이가 궁금하시다면 B가 바라보는 대각이요. 대각. 여기에서 우리는 수선의 발을 떨굽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죠. 이쪽이랑 이쪽이요. 그럼 빨간색 쪽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각 C의 입장에서 코사인으로 읽으시면 되니까요. A 시작하는 값이 A인 건 아니까요. 곱하기 코사인 C를 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 녹색 부분은요. 녹색 부분은 또 각 A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A 입장에서 코사인으로 읽어버리면 녹색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읽어보면 C분의니까 C라는 값으로 시작하는 값을 아니까 여기다 코사인 A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한 게 바로 b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 a 코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지막 변 c도요.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하죠. 연습하고 한 가지 내용 말씀드릴 건 있는데 뭐 그것도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이 대변 C가 궁금하대요. C가. 여긴 B라고 적어놓고요. 그러면 얘가 바라보는 대각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또 역시 얘네가 두 부분으로 나뉘죠. 빨간색 부분과 녹색 부분이요. 이건 바로 적어볼까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각 A와 각 B 입장에서 코사인 두 방만 딱딱 읽어주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빨간색 먼저 구해보면 코사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니까요. 이 코사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시작하는 변 길이 B에다가 코사인 각 A를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은요. 이렇게 읽으실 거니까 시작하는 변의 길이 A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유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내용만 아시면 되고 실전에서 이걸 공식을 막 적어놓고 사용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고등학생으로서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색해하고. 예를 들어 이런 둔각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은 싹 다 예각삼각형입니다. 예. 둔각에선 이게 또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A, B, C라는 꼭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변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변. 그러면 얘가 둔각삼각형에서는 적용이 안 되냐면 다 적용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그 설명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겠고요. 실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식을 써서 사용할 일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이해한 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전에서 내가 요걸 적용할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파란색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바라보는 대각에서 수선의 발을 떨궈야 되는데 수선의 발을 떨궈 보시면 약간 황당합니다. 떨궈 보면은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파란색 변의 연장선상에다가 여기에다가 떨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코사인 B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먼저 B 코사인 C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 이 길이가 B인데 여기에다가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하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의 길이가 나오냐면 B 코사인 C라는 값은요. B에다가 직각삼각형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한 거는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이 좀 어려운 거죠. C 코사인 B라는 거예요. C 코사인 B는 이 변 길이가 C거든요. 요 빨간색 변의 길이가 C입니다. C. 거기다 코사인 B를 곱하려고 하는데 이 코사인 B의 값이 둔각입니다. 둔각. 코사인은 90도를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사인하고 달리. 90도가 넘어간 각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한 값은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한 값은 이 길이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길이. 빨간색으로 표현할까? 이 길이가 표현됩니다. 이 길이가. 그런데 코사인 각 B가요. 각 B가 90도가 넘어가는 둔각이라서요. 이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C 코사인 B라는 값은 음수를 띠게 됩니다. 음수. 그래서 당연히 먼저 구한 B 코사인 C 이만큼의 큰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파란색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서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거에 대해. 근데 이 공식이 정상적으로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공식에 넣지 않고요.
정말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완성한 다음에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구해서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고 넘어가시면 끝입니다. 그걸로. 보다도 중요한 얘기는 다음 강에서 이루어질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을 정확히 외우고 사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